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이야기 1982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6학년 그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산골소녀와 함께 추억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1982년 7월 5일) 월요일 맑음. 제목 표어. 교문을 나오다가 게시판이 눈에 띄었다. 내용이 바뀌었기에 읽어보았다. 수요일 날 정화 포스터 표어 만들기를 하고 이번 주 안으로 군 일제고사 시험을 친다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오며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표어가 생각났다. 교통 질서 지키는 일, 나의 생명 연장. 어떨지 모르겠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았다. 또 학교에서 퀴즈 문제를 다시 냈다. 정답지를 3장 갖고 와 선이 것 1개, 내 것, 영자 것을 써서 퀴즈함에 넣었다. 고학년 문제는 녹말이 든 것을 아는 방법이고 저학년들은 교목과 교화이다. 교화는 사루비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교목은 은행나무인 줄 몰랐다. 점심시간에 나 혼자 청소를 했다. 책상줄을 다 맞추어 두고 빗자루를 들고 쓸었다. 교실이 깨끗하면 내 마음도 깨끗해졌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시간을 마칠 때까지 우정을 그리워했다. 영숙이가 나와 잘 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에 올 때 내가 좀 늦게 왔다. 영숙이는 어서 오라고 계속 나를 불렀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오르막을 달려갔다. 이처럼 영숙이가 좋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종순이도 땀을 닦아주고 책받침으로 붙여주었다. 또한 종순이가 이처럼 좋은 일도 없었다. 1982년 7월 6일 화요일 맑음. 제목 중놈이란 말. 어제의 일이었다. 선생님께서 자연 시간에 먹이의 삿을, 먹이의 그물을 가르칠 때 어쩌다가 중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선생님께서 아무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너무하셨다. 중놈이란 말을 한 다음 금방 중놈이라고 했다가 볼 맞을라. 스님 같은 사람?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얼굴이 화끈했다. 평소에 중놈이라고 생각했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이 7월 8일 날도 있다. 이날은 도에서 내는 자연과 문제와 실험하는 시험을 치고 7월 9일 날은 군 일제고사를 친다고 하셨다. 이미 감자가 나왔다. 일찍 심은 집에는 반찬도 해오고 삶은 것을 밥 위에 얹어오는 아이도 있었다. 올해는 여름이 훨씬 빨리 온 것 같다. 방학 때나 피던 감자꽃이 이미 펴 있는 것이다. 비가 안 와서 탈이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반엔 자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 이제 아버지나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다.
어느 정도여야지. 사전을 찾다가 다 찾아가면 마저 찾아놓고 밥을 먹으려고 사전을 계속 찾고 있으면 왜 밥 안 먹냐 하시며 야단을 치신다. 또 조금만 어째도 야단, 잔소리. 이젠 야단 잔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날 지경이다. 너무 잔소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산골 소녀의 사춘기가 시작됐나 봅니다. 선생님께서 잘못 내뱉은 단어 하나에도 비판을 하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짜증을 냅니다. 야단과 잔소리를 그만 듣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딸들에게 했던 폭풍 잔소리들이 생각납니다. 잔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잔소리는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옆에서 그 잔소리를 해줄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되고 나면 그제야 잔소리가 간절히 그리워진답니다. 1982년 7월 7일 수요일 비. 제목 소낙비. 5교시째 정화에 관한 포스터 그리기, 표 만들기를 했다. 난 표 담당이었기에 직기장에 생각나는 대로 표를 지어서 검사를 맡았다.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8절지 켄트지를 세로로 접은 반장에 끝으로는 2.5cm를 남겨두고 먹물로 글을 썼다. 선생님이 정해주신 것은 교통 질서 지키는 일, 나의 생명 연장한다 이다. 이 일이 늦어져 늦게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갔다. 다 마치기도 전에 먹구름이 꽉 끼더니 갑자기 주먹만한 비가 떨어지더니 번개가 번쩍 천둥이 쾅 하는 것이 연속됐다. 겁도 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상쾌하기도 했다. 명숙이와 단 둘이서 집으로 왔다. 금하는 친구 집에 갔다. 옷은 덤뻑 젖어 바지 자락이 무겁고 비가 그친 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 선선하고 추웠다. 모자를 쓰고 가서 눈에는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중학생도 다 가고 번개 천둥 소리는 더욱 무서웠다. 그래서 숨찬 것도 모르고 뛰어왔다. 무섭기 때문에 숨찬 줄도 모른다. 집에 오니 5시였다. 소낙비 내리는 날. 이 산 꼭대기에서 불길이 번뜩. 저 산 꼭대기에서 콰르르 쿵.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까지 물이 주르륵. 옷자락이 발끝에 닿듯 마음도 무거워진다. 옆에 가는 명숙이 얼굴도 놀라 발갛게 되면 더욱 내 마음 조마조마하다. 산길을 친구와 둘이서 걸어오는데 장대 같은 소나기뿐만 아니라 쾅쾅 하는 천둥 소리와 번쩍번쩍 하는 번개가 정말 무서웠겠네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동시로도 썼네요. 마음에도 물이 주르륵 비에 젖어 무거워진 바지자락만큼 마음도 무거워진다고 표현했네요. 친구의 얼굴이 천둥 번개 소리에 놀라 발갛게 되면 더욱 내 마음 조마조마하다고 했고요. 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1982년 7월 8일 목요일 비. 제목 도내 자연과 시험을 침.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은 도내 자연과 시험을 쳤다. 50분간 주관식 객관식으로 된 문제 40문제를 쳤다. 그리고 3, 4교시째 자연 실기시험을 쳤다. 어제 뽑은 20명만 실기시험을 친다. 5문제이고 감독으로는 이재화 선생님이 오셨다. 만점은 20점이었다. 20명 외의 아이들은 산수시험을 교실 복도에 나가서 쳤다. 20명에 들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욕을 막 퍼부었다. 내가 번호가 1번이므로 다른 번호보다 좀 더 불리했다. 그래서는 꼭 아니겠지만 틀린 것이 많았다. 그때 남진이가 시험은 네가 더 잘 쳐도 실기는 내가 더 잘 친다고 업신여기는 태도로 말하자 조금 언짢았다. 실망의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또 소낙비 천둥 번개 유리가 내렸다. 많이는 오지 않고 잠시 후에 그쳤다. 비를 학교에서 피해 왔기 때문에 조금도 맞지 않았다. 집에 올 때 도랑물을 막아서 그 물을 논에 빼내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마자 새마을 지도자 아저씨 한 분과 마을 사람들이 나와 물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별로 별난 것은 아니지만 발걸음이 멈춰지고 뛰어갈 줄 모르고 멍청히 구경했다. 1982년 7월 9일 금요일 맑음. 제목 군 일제고사. 아침까지만 해도 마음을 조이며 침착했으며 한 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마음이 들떠 있으면 가라앉히는데 힘썼는데 이제 마음이 푹 놓인다. 1학기로는 마지막 시험인 군 일제고사를 잘 쳤던 잘 못 쳤던 마쳤으니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기타 과목 모두 9과목이나 쳤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편이었다. 이젠 마음의 여가가 생기게 되었다. 감독으로는 최길숙 선생님이 오셨다. 나는 2반 교실에 갔다. 모두 남자 여자로 앉았다. 날씨가 몹시 뜨거웠다. 땀은 웃옷의 등을 빨았다.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려 땅바닥까지 떨어졌다. 중학생도 우리와 같이 시간을 맞췄다. 영숙이네 아이들과 더위를 참고 5시까지 집에 왔다. 요사이 며칠은 떡을 먹을 수 있었다. 어제는 앞집인 복년이 동생 아가의 돌이었고 오늘은 동해네 할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 김인섭이가 전학을 갔다. 동네가 작다 보니 좋지는 않았다. 김종순이의 중2 동생이다. 집이 봉화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지만 종순이는 전학을 가지 않는다. 나는 더 무거운 책임이 맡겨진 것이다. 우리 마을 단장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82년 7월 10일 토요일 맑음. 제목 이야기거리가 많은 하루.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본다. 4시간 동안 계속 음악 실기 시험을 쳤다. 포항 지속초등학교 6학년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됐다. 번호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다고 2인 1통씩 주셨다. 나와 선희의 것은
김지영이가 보낸 것이다. 정덕용 선생님께서 이곳에 편지를 쓰게끔 해 주셨다고 한다. 모든 편지 내용이 재밌고 마음을 끌었다. 곧 답장을 써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도내 자연과 시험 점수가 좋다고 선생님께서 전해 주셨다. 아침조회 전에 3학년 일반 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내 옆에 앉아 시험을 본 46번 동생의 답을 내가 아주 많이 가르쳐 주어서 그 애가 선생님께 몽둥이로 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땐 나에게도 여유가 있고 묻길래 가르쳐 준 것이다. 아무리 물어도 내 시험지에 여유가 만만하기에 가르쳐 준 것이 이렇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엄마가 장터에 왔다. 명호에서 영세민에게 보리쌀을 준다고 하여 엄마가 가서 15kg를 받았다고 한다.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싫었다. 오늘은 날씨가 매냥 더웠다. 물 먹는 곳이 산골짜기 웅덩이가 있다. 매일 목마르면 더 없는 고마움을 안겨주는 곳이다. 아침에 비닐을 하나 준비해와 이곳에 깔아두었다. 그냥 두고 먹으니 흙물도 많고 불편했기 때문이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서 없는 솜씨를 억지로 발휘하여 대강 깔아두고 왔다. 이곳 물맛은 약수터보다 더 좋고 지금도 손이 시린 곳이다. 해마다 농사가 잘 안 되어 많이 가난했습니다. 영세민이 되어 국가의 지원으로 나온 보리쌀을 엄마가 받아오셨네요. 가난한 현실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더 싫었던 산골 소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현실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지 답을 묻는 동생을 도와주었는데 매를 맞았다니 안타깝습니다. 여름에 산길을 다니다 보면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실 수 있는 고마운 웅덩이가 길 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답니다. 한여름에 손이 시릴 정도로 시원한 옹달샘 같은 곳이었나 봅니다. 깨끗하게 마시기 위해 집에서 비닐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깔아 놓았다니 기특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산골 소녀네요. 1982년 7월 11일 일요일 흐림. 제목 어제의 일. 담배 순치기. 어제 명숙이와 명숙이 언니인 인숙이와 종순이가 싸웠다. 처음에는 인숙이가 종순이의 볼을 때리고 종순이가 돌로 때리고 막 싸웠다. 명숙이는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꽥꽥 소리를 지르고 떠밀었다. 어휴, 싸우는 것을 보니 겁이 났다. 한참 싸우다가 물 먹는 곳에서 화해를 하고 친하게 지냈다. 중학생이라는 게 싸우려면 화끈하게 싸우지. 금방 싸우고 화해할 것을 조금만 마음에 우라만 참으면 될 것을 싸우고. 사람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금방 싸우고 화해하고. 또 어제 인숙이가 참외를 한 개씩 쭉 돌렸다. 나는 그때 웅덩이를 치울 때였다. 다 치고 내려왔는데 나는 안 주고 명숙이더러 같이 나눠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거짓으로
속이 안 받아 못 먹겠다고 했다. 한참 가서 한 개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아침부터 비가 올 징조이더니 억지로 참고 있다가 점심을 먹은 후에 비가 조금씩 내렸다. 아침에는 고추밭을 메고 점심 후에는 일찍 마쳤다. 가끔 비가 와서 흙이 질었다. 일을 마쳤으므로 담배 순을 쳤다. 담배가 나보다 더 커서 억지로 치느라고 팔이 아팠다. 엄마와 아버지는 2골씩 치고 나는 1골을 쳤다. 담배가 꽤 좋은 편이다. 제헌절 날은 우리도 담배를 뜯는다고 하셨다. 6학년 꼬마가 꽤 철학적이었네요. 사람은 참으로 알 수 없다는 생각을 다 하고요. 성깔도 있었네요. 자존심인가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자매를 주지 않았다고 먹지 않고 다시 1개를 주어도 받지 않았네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 먹을 것이지 하는 마음도 듭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산골에서의 자매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몇 년을 가도 먹어보기 힘든 과일이었습니다. 그런 자매를 거절할 수 있는 자존심이 오히려 지금은 부럽습니다. 1982년 7월 12일 월요일 맑음. 제목 우정도 시계와 같았으면.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모두 싫다. 특히 영숙이는 인숙이가 국어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을 가르쳐 주어 94점을 맞았다고 나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숙이가 미워졌다. 또 명숙이가 먹을 것을 많이 사주니 같이 잘 놀았다. 영숙이는 이유 없이 자꾸만 내 말에 반대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마음이 아팠으나 겉으로는 나도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아침에 이런 말을 했다. 영숙아, 명숙이 갔어. 왜 같이 가지 않았니? 시험 점수 94점이나 맞게 해준 아이의 동생인데. 그래도 필려는 때에 따라 살랑살랑하지 않아 더 좋은 편이다. 집에 와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벽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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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수만 번이나 하나같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우정도 우리 집 벽시계처럼 언제 어디서나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앞집에서 담배를 뜯었다. 금하는 돈에 환장했는지 학교에서 집에는 가지 않고 바로 앞집으로 와서 담배를 엮었다. 금하 동생 애경이도 금하 가방과 자기 가방을 집에 두고 와서 담배를 엮었다. 나도 숙제를 하고 저녁밥을 다 지어갔을 때 미영이 엄마가 엮어달라고 했다. 그때부터 10발을 엮었다. 200원을 번 택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 대한 갈급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정이 변함없이 똑딱똑딱하는 벽시계처럼 언제 어디서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영숙이를 무척 좋아했는데 멀어지게 되니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해가 안 되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민했던 문제였네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산골 소녀가 점점 할 말이 많아지고 뚜렷한 자신의 생각도 잘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